우리 보통 일상 용어에서는 스피드라는 말도 쓰죠. 그렇지만 물리학에서는 velocity와 스피드는 사실 구별을 해요. velocity는 벡터고 스피드는 스칼라예요. 이 벡터의 크기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있는 속도를 나타내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뭐 2개의 미터가 올라가지만 속도를 나타내는 게 그게 뭐냐면 영어로는 스피도미터죠. 그거는 가는 길이를 주어진 길이를 가는 시간을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지 속도의 방향까지 나타내진 않죠. 우리 다음과 같은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이 velocity가 얼만큼 변하느냐 하는 양을 우리가 acceleration으로 우리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뭐 일상 용어에서 똑같이 acceleration이라고 쓰고, 물론 디멘션은 단위 시간당이기 때문에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 이거는 단위 시간당 velocity의 변화기 때문에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2승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양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우리 쉽게 먼저 1차원에서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1차원에서 로케이션 X 어떻게 하죠? 방향을 정해야 되니까, 벡터를 정해야 되니까 우리 1차원에서 운동을 정하려면 어떻게 하죠? 기준점 정하기. 그 다음에 기준점에서 물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죠. 오른쪽 그 두 개를 구별하는 방법은 두 개를 구별하는 게 두 개밖에 없으면 쉽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쓰면 되죠.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점을 정해 놓으면 플러스 2라는 지점에 2m라는 지점에 있다고 하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2m, 마이너스 3m라고 하면 원점에서 왼쪽으로 3m 옮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원에서의 그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기술할 때 원점을 정하고 한 점, 다른 점의 위치를 구한 다음에 그 위치의 차이 x1, x2-x1, x1과 x2, 물론 요거는 x1에 대해서 얼만큼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일어났는가를 보는 거죠. 델타 x를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도는,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봤던 1차원에서 물론 어딘가에 원점이 있을 테고, 아까는 그냥 물체가 없이 우리가 좌표축을 정하고 운동을 하는 방향을 기술했지만, 시간 ta라는 곳에, a라는 시각에 xa라는 곳에 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 tb라는 곳에 이 물체가 tb라는 시간에 xb라는 곳에 로케이션에 있다고 쳐봅시다. 물론 여기서 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ta일 때 눈 떠서 보고 딱 감은 다음에 tb라는 시간에 다시 눈을 딱 떠서 봤을 때 여기 있다 이거예요.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이렇게 쑥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올 수도 있죠. 그죠? 이런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겠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 거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나 되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냐면 당연히 델타 x는 내가 정해야지. 포인터 옵션 델타 x는 xb 처음에 있었던 기준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정의를 하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운동의 특성을 기술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움직인 거랑 이렇게 움직인 거랑 구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운동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나 빨리 움직였냐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average velocity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 델타 x가 델타 t라는 시간이 뭐냐면 tb-ta 뭐지? 그 다음에 xb-xa 다음과 같이 결정한 average velocity를 얘기하죠. average velocity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안에 이렇게 간 거랑은 사실 average velocity는 사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운동의 특성을 기술하는 게 이런 것만으로는 정확하게 기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냐면 average velocity가 아니라 요
여기서 잠깐 아주 작은 짧은 시간 동안 움직였을 때, 다시 말하면 TB-TA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되었을 때 혹은 0에 접근할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 속도를 정하는데, 우리 그런 속도를 instantaneous velocity, 우리말로 순간 속도라고 하고, 그걸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정의를 하죠. 가속도는 역시 마찬가지로 A average는 델타 V, 델타 T로 정의하는데, 델타 V라는 거는 요점에서의 속도, V, 순간 속도인 VB, 요점에서의 속도 VA의 차이를 그 시간 간격으로 나눈 걸 평균 가속도라고 하고, 또 역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순간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많이 볼 텐데, 이 그림을 보면 1차원의 운동을 다음과 같이 시간 t의 함수로, x축이 시간 t고, 이게 x가 로케이션 혹은 원점에 대해서 변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앞으로 여기 하늘색으로 그려진 게 뭐냐면 물체의 운동을 기술한 그래프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그래프를 많이 보면, 이 그래프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시간 t가 0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5에서 점점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간 t가 4초일 때는 2m인 곳에 가 있는 경우죠.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average velocity는 여기가 x1, 여기가 x2, t1, t2라고 하면, average velocity는 아까 정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average speed는 이 변위가 아니라 total distance,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 간 거리를 다 합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간 경로에 상관없이 첫 점과 끝점이 있으면 첫 점과 끝점을 잇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했던 instantaneous velocity, 순간 속도는 다음과 같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가 t 플러스 델타 t의 위치에 있는 곳에서 xt를 뺐냐.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많이 봤던 x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보면 요 점에서 요 양에 해당되는 건 뭐냐면 t1, t2-t1은 요 x축의 요 삼각형에서 x축의 거리, 요건 t2-t1은 y축의 거리, 한 점과 두 점으로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되죠. 인스턴테니어스 velocity는 x2를 t1과 t2를 점점 줄이면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커브라고 하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물체의 운동을 t와 x축의 그림에서 보면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acceleration도 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해요. 뭐냐면 average acceleration을 정의를 하고, 시간 차이분의 속도의 차이, 델타 v 나누기 델타 t. 역시 instantaneous acceleration은 델타 t가 0으로 갈 때 t 플러스 델타 t에서의 속도에서 t에서의 속도를 뺀 양 dv dt. 그래서 우리 a를 dv dt로 써요. 물론 v가 x dx dt이기 때문에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양으로 쓰죠. 이런 노테이션은 처음 봐요? 봤죠? 이렇게. 자, 그럼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습을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좀 이따가 볼 거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역시 t축, 거기에 대해서 x가 주어져 있는데 그래프가 운동을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거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x가 변하지 않으니까 서 있다는 얘기죠. 여기도 서 있다는 얘기죠. 기울기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점점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속도가 감소해서 속도가 0으로 돼서 정지한. 다음과 같은 이 앞으로 그림을 보면 그 운동을 이제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average velocity는 델타 t, 델타 x가 있으면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누면 되고,
인스턴테이니어스 벨로시티는 각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곡선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양,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양을 이걸 그랬어요. 이게 바로 벨로시티 커브죠. 역시 x축은 t, y축은 이제 x가 아니라 벨로시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쉽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면 돼요. 여긴 0. 여기서는 이렇게 확 변했지만 변하는 구간이 워낙 적으니까 그랬다가 여기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다가 여기서는 이쪽은 안 나왔지만 C에서 D, 그래서 C에서 D는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 다시 속도가 0으로 됐죠. 다음 같은 게 velocity에 대한 그래프죠. acceleration에 대한 그래프는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점이 불연속점인데 이런 점에서는 시간에 대한 미분이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요 점에 대해서만 정의를 안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물리량은 갑자기 불연속적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극한값에 이어주면 되죠. 물론 이상한 경우는 이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좀 곤란하지만 우리 그럴 경우는 이제 또 나중에 걱정하면 되죠. 그래서 보면 요거의 기울기는 0. 여기서 갑자기 일정한 양의 상수. 여기서 0. 일정한 음의 상수.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가속도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복잡하게 그렸지만 우리가 쉽게 보면 가장 간단한 예로 액셀러레이션이 일정할 경우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경우죠.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어렵지만 밑에서부터 생각하면 되죠. 액셀러레이션이 일정하다는 건 시간에 대해서 컨스탄트. 기울기가 0인 다음과 같은 직선에 해당되죠. 속도는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미분을 한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적분을 하는 경우죠. 일정한 양을 적분을 하면 1차 함수, 그죠? 1차 함수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컨스탄트 액셀러레이션인 경우 특별히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시간축에 대해서 x, v, a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acceleration, velocity, displacement를 가지고 기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처음부터 이것들이 아무렇게 변하면 임의로 변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가장 간단한 시스템 acceleration이 일정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일정할 경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본 공식이죠. 이걸 또 외우라고 하나? 맞아요. 외우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냥 외우라고 하진 않고 이걸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외우라 그래요. 외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지? 외우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죠. 문제를 많이 풀면 외우기 싫어도 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단순한 반복 학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V는 V0랑 X0는 시간 t equal 0일 때의 속도와 로케이션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 t만큼 지났을 때 V를 보는 거죠. A라는 양이 컨스탄트인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5가지 식이 있지만 우리 이 식을 유도하기는 A가 일정할 경우에는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식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에 닥쳤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느냐, 어떤 걸 쓰느냐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식에서 보면 우리가 이 식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x, v, t, a는 일정하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x0, t0, x0, v0가 있죠. 여러분 식들을 보면 요 식은 x-x0가 없는 식이고 요 식은 v가 없죠.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식들도 보면 요 양들이 빠져 있는 양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개 이제 문제를 줄 때 뭐냐면 딴 건 다 주고 요 중에 하나를 안 주고서 문제를 풀라고 해요. 그걸 구하라고 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식을 쓸 때 없어도 쓸 수 있는 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면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유도를 해야죠. 조금 아까 봤던 V는 V0 플러스 AT, X0는 T equals 0일 때, T가 0일 때에서의 위치, V0는 T가 0일 때의 속도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하나? A가 일정하다며. A가 일정하면 instantaneous acceleration이랑 average acceleration이랑 같죠. 그죠? 그러면 average acceleration의 정의를 쓰면 이게 뭔가 t-0분의 v-v0. 바로 v는 v0 플러스 at가 나오죠. 쉽게 구할 수 있어요. a가 일정하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속도는 1차 함수죠.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 v average는 속도가 1차 함수, 2차 함수인 경우는 복잡하지만 가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 없지만 속도가 일정하면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와 마지막 속도의 반이죠. 1차 함수의 특징이니까. x-x0는 간 거리는 v average 곱하기 t죠. v average를 대신에 집어넣으면 2분의 1 v 플러스 v0 t, 우리 v가 없는 거니까 v 대신에 위에 있는 식을 집어넣으면 v0 플러스 at니까 2배의 v0 플러스 뭐지? at 곱하기 t 전개를 하면 v0t 2분의 1 at 제곱. 쉽게 나오죠. 이 두 식을 알면 나머지 세 개의 식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앞에 있는 식에서 V는 V0 플러스 AT, X-X0는 뭐라 그랬더라?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두 식 있으면 이 식은 T가 없는 식이죠. 두 식에서 T를 없애면 되죠. 그죠? 두 식에서 T를 어떻게 없애나? 여기서 t는 a분의 v-v0 집어넣으면 되죠. 2분의 1 a t제곱, a제곱분의 v-v0의 제곱. 앞에서 써야 되잖아. v0 미안 v-v0 플러스 2a분의 v-v0의 제곱. 분모에 a가 잡고 있으니까 귀찮으니까 a를 이쪽으로 곱하면 2배 a를 양변에 곱해줍시다. 그럼 2배 a x-x0는 2배를 했으니까 2배의 v0 v-v0 플러스 v-v0의 제곱. v0 제곱, v제곱 마이너스 2배의 vv0 플러스 2배의 vv0 없어지죠. 플러스 v0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죠. v제곱.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면 v0 제곱을 이쪽으로 넘기면 다음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죠. 이거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어요. 이건 a가 없네. 그럼 이 두 식에서 a를 없애면 되죠. a를 어떻게 없애나? a는 t분의 v-v0. 그럼 밑에 식에다 집어넣으면 v0t 2분의 1 t제곱 t분의 v-v0. t가 없어지고 이 오른쪽을 t로 묶으면
V0 마이너스 2분의 V0. 2분의 V0죠. 거기다 2분의 V가 있으니까 2분의 1 V 플러스 V0.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식이 아니죠. 이건 이 고등학교 때 다 한 건데 이걸 왜 또 하지? 귀찮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또 나오네. 미적분을 이용해서 보면 우리 어떻게 하죠? V는 dx dt라고 했죠. 그러면 V 마이너스 V0는 아니지. V가 이렇게 되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X는 양변을 적분하면 얻을 수 있죠. 그죠? 양변을 적분하면 언제서부터 어디까지?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0부터 t까지 미분 변수 적분 변수를 바꾸고 b 헷갈리지? a부터 해봅시다. a가 dv dt죠. 이거부터 먼저 하면 되죠. a가 컨스탄트죠. 이걸 보면 v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t 프라임까지 t까지 dt 프라임 a 라고 쓰면 안 되죠. 이거를 적분을 하면 at죠. 이거는 속도 v 시간 t가 0일 때 v0가 돼야 되죠. 그죠? t가 0일 때 v0가 아니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v는 처음 조건을 써야 되니까 v0 플러스 at로 쓰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컨스탄트 이렇게 놓고서, 왜냐면 적분을 하는 거니까. 적분 상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이면 상수가 있으니까 우리 그 양을 보면 상수가 t가 0일 때 v0라고 하면 내가 제대로 썼나? 오른쪽에 상수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v는 v0 플러스 at가 주어지죠. 그러면 여기 요 식을 쓸 수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럼 x 마이너스 x0 0부터 t까지 dt 프라임 v를 쓰면 되죠. v0 플러스 at 프라임 v0t 2분의 1 at 제곱. 앞에 있는 두 식만 끄집어내면 나머지 세 식은 우리 변수만 적당히 없애면 우리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봤던 a가 컨스탄트인 경우 velocity는 1차 함수, 여기는 v0가 뭐냐면 t, 소위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초기 조건이라 그래서 처음 t equals 0일 때 v0, 여기는 처음에 있는 요 y축과 만나는 점이 t equals 0일 때의 x의 위치를 나타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앞으로 이런 그래프를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볼 때 여러분들이 우선 x축이 뭔가 시간이죠. 왜냐면 시간의 함수로 나타날 테니까. 그 다음에 y축이 뭔가를 잘 봐야 돼요. y축이 뭔가를 봐서 여기서 t0에서 t1까지 이렇게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b를 적분을 한 요 결과는 뭐에 해당되냐 하면 우리 미적분을 배웠으니까 t0부터 t1 사이에 간 변위에 해당되죠. 적분을 하면 되니까. 요거는 가속도예요. 그럼 t0에서 t1까지 이런 커브를 그렸다고 하면 어떤 커브냐면 점점 a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다가 가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 운동이 어떻게 될 건가는 생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했다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지는 비율이 크죠. 여기서도 점점 속도가 빨라지죠. 가속도가 줄어들지만 계속 양수죠. 여기서도 속도가 늘어나는 비율은 줄어들지만 계속 속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속도가 줄어드는 건 하나도 없죠. 속도가 줄어들려면 a가 음수가 돼야지 속도가 줄어들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도 t0부터 t1까지 적분을 하면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에 해당될 테니까 요 적분을 한 넓이가 t0에서 t1까지 사이에서의 속도의 증가분, 물론 음수로 되면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면 그 넓이는 음수가 될 테니까 속도가 얼마큼 감소했는가, 부호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부터 이제 1차원의 운동은 다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역시 고등학교 때 많이 익숙하게 풀어봤던 게 뭐냐면 지구 표면 위에서 일정한 가속도 g로 이렇게 가속도가 작용할 때 물체를 던졌다가 내리는 경우,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 우리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별거 없어요. 제일 처음에 A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생각하면 잡아당기는 방향 이쪽은 A가 마이너스 G, G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마이너스 G라는 마이너스라는 건 아래로 한다는 거고, 다음과 같은 일정한 가속도가 있을 때 여기서 처음 t equals 0에서 v0라는 속도로 올리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틀림없이 올라갔다가 어디 제일 높은 순간에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A가 음수면 속도가 줄어드니까 속도가 줄어들다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때죠. 그래서 문제는 제일 높이 올라온 점이 얼마냐, 얼만큼까지 높이 올라가냐, 높이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냐,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냐, 여기 내려왔을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보면 최대값, 제일 높이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제일 높은 곳에서 속도가 0이면 되니까 V는 V0 플러스 8인데 A가 마이너스 GT니까 이게 0이 됐을 경우 T는 G분의 V0,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죠.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는 요 점에 비해서 높이는 그걸 원점으로 잡으면 높이를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뭐냐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배의 A 곱하기 변이니까 마이너스 2배의 G 올라간 높이, 제일 높은 곳에서 V가 0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간 높이는 H는 스퀘어 루트 V0 제곱 2G, 올라간 순간 정지하면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다시 내려오는 가속도 운동이에요. 그거는 요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거꾸로 돌린 거랑 똑같아요. 내려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은 요 시간의 2배죠. 내려올 때의 속도는 처음에 이게 0, 이게 처음에 0, 다음 거 V제곱은 그때는 내려오는 방향이니까 H가 음수가 될 테니까 역시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내려오게 되죠.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어요. 요거를 처음 속도가 0, 마지막 속도가 H가 내려오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면 V제곱은 V는 스퀘어 루트 2GH죠. 근데 스퀘어 루트 2GH는 이거를 집어넣으면 다시 V0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스퀘어 루트 2GH는 스퀘어 루트 2G V0 제곱 2G니까 V0가 되죠. 우리 이런 간단한 문제는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안 풀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비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디어 대학교에 와서 청운의 품을 안고 도서관, 집에 방에 커다란 창문 있는 방 앞에 이렇게 책상 앞에 이렇게 놓고서 일반 물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높이가 h예요. 근데 갑자기 밑에서 고양이가 어떻게 됐어? 쑥 올라오더라 이거예요. 오! 얘기 있죠.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올라간 고양이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보면 그게 높은 데 아니 1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고양이 머리가 나오면 흠 놀라죠. 놀라서 싹 지나가는데 하는 시간에 나타났다 없어지는 시간이 t0예요. 요 창문의 높이는 h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나 이렇게 보죠. 보지 않고 계산하기. 창틀 위에서 얼만큼 높이 올라갔을까? 문제를 많이 비틀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여기 올라갔을 때의 속도를 알면, 그죠? 여기서 올라갔을 때의 속도를 알면, 조금 아까 우리 던진 것처럼 여기서의 속도를 알면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갈지를 우리가 알죠. 그죠? 혹은 여기 올라왔을 때의 속도를 알면 여기서부터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까지 얼만큼 올라가는지 알죠. 처음에 여기의 속도를 알면 된다 이거예요. 이 속도를 근데 모르죠. 그렇지만 알고 있는 건 요 간 거리를 시간 t0만큼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여기서의 속도든 여기서의 속도든 요거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올라간 높이를 속도만 알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맨 위에서의 올라갔을 때의 속도는 마지막의 속도는 0이기 때문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마이너스 2배 al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배 gl 이렇게 쓰면 되죠. 우리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면 처음에 여기서 그럼 올라왔을 때의 속도를 v0라고 합시다. 이건 우리가 도입한 미지수이기 때문에 답에는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양이죠. 그렇지만 도입을 일단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h는 v0 동안 요만큼 갔다니까 v0 마이너스 gt? 아니지. v0 t0 2분의 1 g t0의 제곱. v0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t0 알고 h를 아니까 v0는 h 플러스 2분의 1 g t0 제곱을 t0로 나누면 되죠. 여기서의 속도를 알면 이제 여기서부터 얼만큼 올라가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위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v0의 v제곱 0 v0의 이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걸 쓰면 되지 뭐.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가속도를 올라가는 걸 플러스하면 가속도가 반대 방향이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g를 쓰면 g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거리는 L 플러스 H죠. 물론 V가 맨 위에 올라갔을 때는 0이기 때문에 L은 2G분의 플러스로 쓰고 V0의 제곱 빼기 H로 하면 되죠. 이제 다 구했어요. L은 다 구했더니 V0를 없애야죠. V0의 제곱이 어떻게 되나? T0의 제곱 H 플러스 2분의 1 G T0의 제곱에서 H를 빼면 되죠. 이렇게 쓰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쓰면 욕먹죠. 좀 더 간단히 해야죠. 그래서 우리 근데 뭐 간단히 할 여지가 별로 없네. 그렇지만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해서 쓰면 되지 뭐. 첫 번째 건 2GT0분의 H제곱. 두 번째 거는 이걸 2배니까 HGT0의 제곱인데 GT0의 제곱이랑 없어지니까 플러스 H. 플러스 H. 아니 이 밑에 2가 있잖아. 그렇죠? 플러스 2분의 H. 플러스 4분의 1.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G T0에 하나가 약분됐으니까 빼기 H.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복잡한 문제도 처음에 봤을 때는 우리가 친숙하진 않지. 이런 일이 인생에서 여러 번 일어나진 않을 테니까. 그렇지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어떤 수식을 써서 답을 얻어내는가 하는 연습을 하기에는 아주 재밌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1차원은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인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 쉽게 문제를 보면 여기서 수영을 해서 바다를 건넌 다음에 여기까지, 여기가 목적지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수영을 해서 올 수도 있고 빨리 갔다가 모래로 막 뛰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각각 일정한 속도라고 합시다. 다시 말하면 물에서 수영하는 속도는 V1, 여기를 뛰어가는 속도는 V2라고 합시다. 물론 V2가 V1보다 커요. 되게 달리기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달리는 게 더 빠르죠.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보다. 물론 물고기는 그 반대겠지만. 그러면은 이렇게 가면은 긴 거리를 가야 되니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가면은 수영하는 거리는 짧지만 많은 거리를 뛰어가야 되고, 물론 이렇게 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보면 그렇다면 그 중에서 틀림없이 어딘가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길 갔다가 여기서부터 뛰어오는, 그래야지 최단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최단 시간, 이걸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긴? 시간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1이라, 이게 A면 여기 A1, A2라고 해요.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되나? 이 거리가 얼마죠? B제곱 더하기 A1 제곱의 스퀘어 루트죠. 자, 거리를 그 안에서의 속도에다가 A2는 A-A1이죠. A2-A1을 V2로 나누면 되죠. 이 시간이 A를 결정함에 따라서 이거를 미니멈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걸 A1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물론 요 0이랑 A 사이에, 그러니까 양쪽 끝점은 걱정할 필요 없고, 틀림없이 요 사이에 생기는 극점은 최소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부호가 얼마인지 생각해 볼 필요는 없어요. t를 A1에 대해서 미분하면 V1,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 스퀘어 루트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분의 A1, 이거죠. 스퀘어 루트 우리 미분하면 2가 있지만 A1의 제곱을 하면 2A1이니까 2는 서로 상쇄가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V2분의, 이게 A2가 아닌데 A-A1이죠. A1, 이 0이죠. 그렇지? 그러면 A1 스퀘어 루트 A1 제곱 플러스 B1 제곱은 V2분의 V1. A1 제곱 더하기 B1 제곱의 스퀘어 루트분의 A1.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이게 바로 사인 세타에 해당되는 얘기죠. 할 때 이 속도의 B를 보고, V1이 물론 V2보다 작죠. 속도의 B를 보고 V1 나누기 V2, 내 속도의 비율이 얼만큼 되나, 그 속도의 사인 값에 해당되는 것만큼. 계산하고 뛰는 게 빠를까? 무작정 뛰는 게 빠를까? 이거 별로 그때 흥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할 때 전형적으로 하는 게 이효리 구하기예요. 뭐냐면 여기서 이효리가 물에 빠져서 살려줘요 했을 때, 여기서 물론 여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여기서 선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서 구하러 가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속도는 V2, 여기 속도는 V1이에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바보죠. 여기 더 예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가는 사람도 없을 테고 틀림없이 똑바로 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가 속도가 더 크니까 여길 좀 더 많이 가고 여길 좀 더 적게 가든지 어디선가 제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요 점이 있겠죠. 이걸 한번 구해봅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t는 시간을 구하면 되죠. 첫 번째 거는 v2. 이 거리가 우리 여기서 이게 a라고 하면 요걸 a2, a1. 우리 a1 아까 a1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a1으로 하면 a2는 a-a1이죠. 요 길이는 스퀘어 루트 b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이니까 그냥 a-a1의 제곱 더하기 b제곱. 밑에서는 v1 스퀘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역시 시간이 최소로 걸리려면 시간을 a1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아까 우리 한 것처럼 v2분의 스퀘어 루트 이것분의 a1인데 이걸 다시 a2 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쓰고 a2-a1이지. 쏘리. a-a1 요걸 미분한 거니까 그럼 이것도 a2라고 쓰고 부호가 반대죠. 미안. 플러스 b1분의 a1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1 이게 0이 되면 되죠. 양쪽 한 변으로 옮기면 a2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스퀘어 루트분의 a2 이게 빗변, 이 삼각형의 빗변일 테고 이게 a2 요걸 세타2라고 하면 요게 세타2고 사인 세타2에 해당되죠. 사인 세타2 v2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a1의 제곱 나누기 스퀘어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빗변 분의 요거죠. 역시 요걸 세타1이라고 하면 v1분의 사인 세타1 그래서 v1 나누기 v2는 사인 세타1 사인 세타2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해요. 어디서 많이 본 식이죠. 어디서 봤나? 굴절의 법칙을 봤을 때 굴절의 법칙이 n1, n2는 sin θ2 이렇게 쓰면 안 되지. n1 sin θ1은 n2 sin θ2 이거는 v1 sin θ2는 v2 sin θ1이죠. 이게 만약에 빛이라면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에서의 속도로 나누는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c 나누기 v1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만족하죠. 그래서 처음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굴절의 원리를 설명할 때 least time principle 매질에서의 속도가 달랐을 때 빛이 진행하는 경로는 시간이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해서 간다 라는 원리를 쓰면 굴절의 법칙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빛은 가장 짧은 시간을 모든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시간을 만 지나는 경로를 택해야만 하나요? 빛이 이걸 계산하고 가나?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럴 경우를 우리가 프린시플이라고 하죠. 프린시플이라는 게 뭐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원리라고 하지만 그거를 툭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정하면 설명할 수 있어. 묻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프린시플이 왜 맞는데요? 라고 하면 왜 그래 아마추어 같이 프린시플이라면 다 알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순간 왜 그러냐고 묻지는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재밌는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소리 1장, 2장이 다 끝났죠. 쉬워요. 왜냐면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2장에서는 1차원의 문제는 일정한 가속도, 물론 가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복잡해지죠. 예를 들면 용수철은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하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인생이 복잡해져요. 그런 경우는 좀 더 풀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안 풀고 좀 이따 풀어요. 그래서 우리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항상 물리를 배울 때 가장 간단한 시스템에서 점점 복잡한 시스템을 기술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입자는 포인트 파티클이고 그 입자가 1차원에서 움직이는 걸 했다면 이제는 2차원, 3차원, 좀 이따가는 이런 입자들이 포인트 파티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 여러 개 있는 입자들이 뭉쳐서 구조를 이루는 소위 말하는 리지드 바디가 있는 경우, 우리 이런 식으로 점점 운동을 기술하는 물체를 점점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간단한 1차원에서 포인트 파티클이 움직일 때 어떻게 그 운동을 기술하느냐 하는 걸 배웠고, 그 중에서 특히 아주 간단한 example로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의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자, 그러면 2차원, 3차원에서의 운동은 이렇게 사진을 보였지만, 방망이로 공을 딱 치면 외야수가 어떻게 하죠? 이물체의 운동은 XY 평면에서는 등속도 운동이고 이쪽으로는 일정한 가속도의 운동이니까 떨어지는 위치가 어딘지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까지 달려가서 봤죠. 그렇게 안 하죠. 딱 치면 가서 봤죠. 이제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야구공을 쳤을 때 야구공을 받는 로봇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로봇 공학에서 로봇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걷는 거. 걷는 거는 자기 체중을 옮겨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죠. 그걸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요. 로봇 공학적으로. 만약에 이걸 다 해서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아이 로봇과 같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막 달리는 로봇을 만들었을 때 이 로봇한테 공을, 내가 배팅 연습을 할 테니까 네가 공 좀 주워와라, 땅 치고 이걸 하려면, 프로그램을 짜려면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 복잡한 기능을 우리는 사람들은 달려가서 딱 잡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야구 경기를 볼 때 그 사람의 뇌 안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수많은 전기 신호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해야 되죠. 어쨌든 2차원, 3차원인 경우에는 물체를 다루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조금 복잡해졌지만 보는 방법은 똑같아요. 역시 2차원인 경우 XY 평면이라고 하면 역시 원점을 잡고, 지금 3차원으로 막 느렸지만 이 물체가 여기는 이런 빨간 선에 의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인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시간 t1인 경우 r1, 어디에서부터? 정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포지션 벡터 r1. 시간 t2만큼 지났을 때의 포지션 r2. 변위는 r2-r1이에요. 이렇게 가는 벡터예요. 시작점이 기준점이에요. 처음 시작했던 점. 다음과 같은 r2-r1, 이게 델타 r에 해당되죠. 1차원에 있던 거를 3차원으로 옮겼을 뿐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걸린 시간,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r은 우리가 잘 아는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보면 x방향으로 좌표는 x, y방향으로의 크기는 y, z방향으로의 크기는 z.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쉽게 얘기하면 1차원인 경우에는 요거를 전부 다 무시하고 요 운동만 가지고 생각했는데 i는 쓰나 마나 한 거니까 우리 쓰지 않았었어요. 3차원인 경우는 이제 세 개를 다 했는데 델타 r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정은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아까 3차원에 그랬으니까 복잡하지만 다시 2차원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갈색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T1에서 R1, T2에서 R2, 디스플레이스먼트는 R2-R1, 뺀 점이 기준점이니까 다음과 같이 델타 R. 그 다음에 인스턴테이니어스 벨로시티는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R을 델타 T로 나누냐? 우리
drdt로 써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요 중에 x 성분은 dxdt죠. 그래서 뭐냐면 밑에 뭐 내가 숨긴 거 없지?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냐면 drdt 요걸 미분한다는 거죠. 근데 i, j, k가 x, y, z축을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i, j, k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한 거죠. 물론 우리가 좌표축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좌표계를 고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러면 너무 인생이 복잡해지니까 이거 항상 일정하다고 놓으면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를 곱한 거예요. 곱한 거에 대한 시간의 미분은 우리가 잘 아는 체인 룰을 쓰면 i, j, k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은 0이니까 앞에 있는 성분만 이건 전부 다 0이고 다음과 같이 써서 요게 vx, x축 방향의 성분 vx, y축 방향의 속도, z축 방향의 속도 vxi 더하기 vyj 더하기 vzk로 쓸 수 있죠. 물론 물리적인 의미는 요게 델타 t가 점점 줄어들면 델타 r의 방향은 요 경로의 접선 방향이 되죠. 그래서 접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물론 가속도는 이걸 다시 한번 미분하면 똑같은 방법을 쓰면 i, j, k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건 역시 0이기 때문에 dvx dt 그걸 ax라고 하고 dvy dt ay, dvz dt az로 쓰면 이거를 3차원, 2차원이나 3차원으로 확장을 한 다음에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우리 전부 다 2차원, 3차원에서 velocity acceleration 전부 다 쉽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배울 거 다 배웠어요. 항상 미니멈 인포메이션으로 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럼 우리 다음 같은 것에서 가장 쉬운 예를 들어 봅시다. 쉬운 예가 프로젝타일 모션이에요. 프로젝타일 모션은 공을 던졌을 때 물체의 운동이에요. 공을 던졌을 때 그리는 곡선은 그걸 뭐라 그러죠? 포물선이에요. 포가 던질 포, 물체를 던지면 나타나는 선이라는 거예요. 포물선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해석하고 보니까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물체의 운동을 보면 되는데 물체의 운동은 역시 고등학교 때 많이 봤지만 세타 0라는 각도로 v0라는 처음 속도로 쏘아 올리면 세타 0랑 v0를 주어진 거는 vx 이거 x 성분과 y 성분을 준 거랑 똑같다 그랬죠. 2차원에서 벡터를 줄 땐 두 개의 독립적인 성분만 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주면 우리 뭐 물어보는 문제가 많죠. 제일 높이 올라간 높이는 얼마냐? 올라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냐? 여기까지 왔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고 이 거리는 얼마냐? 내려왔을 때 이 속도는 얼마냐? 되게 이제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경우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는 y쪽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운동이에요. x축 방향으로는 가속도 하나도 없죠. 가속도가 0인 운동이에요. 그럴 때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냐면 가속도가 0인 방향으로의 좌표축,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좌표축 이렇게 잡으면 쉽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뭐 꼭 그렇게 잡아야 돼. 좌표축은 내 맘대로 잡을 수 있잖아. 이렇게 잡으면 어떤데? 물론 괜찮죠. 그렇지만 이때는 x축 방향으로도 일정한 가속도, y축 방향으로도 일정한 가속도가 있는 운동을 계산해야 되죠.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좌표축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좌표축을 여러분 마음대로 고르면 돼요.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좌표축이라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럼 여기서 velocity v는 어떻게 구하나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유닛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는 것을 보면 x방향은 x방향대로 이쪽 등속도 운동이죠. velocity acceleration형이니까 이쪽 방향으로는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 이거 조금 전에 봤죠. 이쪽 운동 따로 계산하고 이쪽 운동 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의 vy, 여기에서의 vx 각각을 유닛 벡터를 더하는 것처럼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여기서 풀어야 돼?
문제. 문제예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x 방향의 성분은 v0 코사인 테타 0. 계속 이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겠죠. y축 방향으로는 처음 속도가 v0 사인 테타 0. 이걸로 조금 아까 봤던 아래 방향으로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있을 때 등 가속도 운동을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나중에서도. 그래서 우리 문제는 vx 이게 얼만큼 갔냐, 얼만큼 높이 갔냐, 얼만큼 올라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이 경로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포물선은 2차 함수죠. 우리 다음 같은 것들을 모두 유도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을 기술해 보면 x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이게 사실 실험을 한 건데 여기서 물론 뭐냐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여기서 공을 위로 툭 쏘아 올렸어요. 그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를 시간에 연속 촬영 일정한 시간각으로 탁탁탁탁탁 찍었어요. 똑같이 찍으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때마다 똑같은 통인데 시간을 바꾸면서 색깔을 바꿨어요. 그래서 보니까 요때 나왔네. 여기 위에 있네. 다시 들어올 때까지 올라갈 때 내려오면 다음과 같이 보여요. 이게 뭐랑 똑같냐면 이 물체 정지한 곳에서 이렇게 쏘고 내려오면 정지한 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당연하게 보이죠. 이 시스템을 관측자가 이렇게 가면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보면 x축 방향으로는 이쪽 높이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이 x축 방향으로의 성분은 항상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x축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0. 따라서 x는 처음 x0 플러스 v0 xt 더 없죠. 근데 이거 x0를 처음에 원점으로 잡으면 v0 xt vx는 항상 일정한 v0 처음에 시작했을 때 v0 코사인 테타 0로 시작했죠. 이게 x축 방향의 운동이고 y축 방향의 운동은 vertical motion은 그것도 뭐냐면 하나는 공을 그냥 툭 떨어뜨린 소위 말하는 자유낙하를 시키고 이거는 이쪽으로 퉁 쏴냈어요. 오른쪽 수평 방향의 성분으로 동시에 쭉 봤더니 물론 x축 방향으로 이거는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하겠죠. 노란 공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툭툭툭툭 연속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이건 계속 등속도 운동을 할 테고 y축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하죠. 또 y축 방향으로도 뭐냐면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아래로 내려오는 게 섞여 있지만 이거의 y축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만 보면 항상 같은 높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y축 방향으로의 운동은 이렇게 떨어지든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ay는 g인데 g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마이너스 gj. 그래서 v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식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y축 방향의 변이는 우리가 많이 썼던 y 마이너스 y0는 v0 y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우리 y0를 0으로 놓으면 처음 걸 0으로 놓으면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변이가 어떻게 되냐? xi x 곱하기 i y 더하기 y 곱하기 j를 하면 그 물체의 변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x축 방향으로의 성분, x축 방향의 변이, y축 방향의 속도, y축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우리가 다 알죠. 그러면 밑에 있다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 우리 아까 봤던 이걸 쓰면 돼요. 그죠? 여기서 V가 0이 되는 순간에 T를 구하면 되죠. 올라갔다 다시 땅에 떨어질 때까지 시간은 제일 높이 올라가는 시간의 2배죠. 올라가는 거랑 내려오는 거는 대칭성에 의해서 중심에 대해서 똑같은 운동을 할 테니까. 간 거리.
이제 그건 생각해 봐야 되죠. 간 거리는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걸리는 시간의 2배를 하면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에 요 속도로 움직였을 테니까 그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뭐냐면 x는 v0 코사인 θ0 t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길이가 r이라고 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 복잡한 2차식을 쓰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보다 더 좋은 식을 알고 있죠. 이게 0이면 되니까 t는 g분의 v0 sin θ0, 요거의 2배를 써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t 대신에 g분의 2배의 v0 sin θ0, 이걸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양. 그래서 g분의 v0 제곱 2배의 sin θ죠. sin 2배 θ죠. 그래서 똑같은 속도의 크기로 처음에 던졌을 때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방향은 이게 최대가 되면 된다. 그래서 이 θ가 90도가 되면 되니까 45도로 던지면 제일 멀리 나간다고 하죠. 공기가 없을 때. 이거 우리가 공기가 없는 데서 살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걸 믿고 요새는 체력장을 안 하지. 멀리 던지기를 할 때 이 공식을 써서 쓰면 이거보다 멀리 나가는 각도가 있어요. 공기의 저항을 생각해 보면 약간 높게, 45도보다 약간 높게. 말이 쉽지. 우리 45도 재기 어려워요. 우리 몸으로.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경로를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 t를 양쪽에서 없애고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y를 x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야지 x, y 공간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y를 x에 대한 함수로. 그럼 양쪽에서 t를 없애면 되죠. 여러분들이 많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빌면 t가 매개 변수인 거고 t를 없애면 되는데, 여기서 t 대신에 v0x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 탄젠트 세타네.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x-x 제곱 2차식이죠. ax 빼기 bx 제곱이죠. x가 0인 곳이랑 일단은 먼 곳에 있는데 그 먼 곳의 길이가 요거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some constant x, 괜히 썼네, r-x,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x가 0인 곳이랑 r인 곳에서 0이 되는 2차 함수고 위로 볼록한 함수일 테니까 a가 양수이면 다음 같은 이거 a와 r을 구해라, 뭐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낼 수도 있어요.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푸는 문제를 많이 본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시간은 좀 없지만 우리 다음 시간에 무슨 문제를 풀 건가, 2문제를 풀 거예요. 요새 이제 드디어 농구 시즌은 끝났지만 농구 골대 여기서 v0라는 속도로 던졌을 때 어떤 각도로 던져야 높이 h인 골대에 맞을까? 트릭 퀘스천이에요. 왜 트릭 퀘스천이냐면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풀면, 다음 시간에 풀면 알겠지만 2차 함수일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돼요. 근데 여기를 접근할 때 공이 위에서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의 이 경로의 기울기가 요 점에서 음수가 되는 경로만 가능해요. 그죠? 왜냐면 밑에서 이렇게 치면 골대 림을 맞죠. 그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풀 거지만, 우리 맨날 평지에서 제일 멀리 던지려면 세타로 45도로 던진다는 거 배웠죠. 경사도 알파인 비탈에서 던질 때, 비탈에서 던질 땐 어느 각도로 던져야지 제일 멀리 날아갈까 하는 문제를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